감사일기의 효과는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과 일반 사람,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대부분의 여유가 좀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쓰고 있는 게 사실 칭찬 감사일기거든요. 근데 왜 이 좋은 걸 그들만 하냐고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사실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호르몬의 그 세로토닌이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이게 감사와 칭찬이 특히 감사일기 쓸 때 이렇게 나와서 행복을 느끼게 한대요.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칭찬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떤 후기들이 있었냐면 평소에 자신이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걸 쓰다 보니 아, 내가 이런 순간에 행복했구나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기억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훨씬 더 작게 기억해요. 부정적인 기억을 3배 더 높게, 훨씬 더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사랑과 환경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치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더 3배 더 많이 기억하면서 스스로 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자꾸 생각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 그런 뇌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바꿔주는 거죠.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어, 행복한 순간도 있어, 이럴 때 행복하잖아, 지금 다 전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 가족들 함께 다 만나잖아, 저녁에 만나잖아, 얼마나 큰 복이야. 뭐 이런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스스로 칭찬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우리의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많이 겪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도입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은 교장교감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생님들 66대 계시는데 이걸 대체 왜 하느냐라는 의견이 정말 다수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6년간 저희 아이들하고 칭찬 감사일기를 썼거든요. 아이 3살 때부터 제가 써줬고 지금은 아이 스스로 적어요. 매일매일 습관 점검표에 그걸 쓸 정도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일마다 저녁마다 나누거든요. 서로 칭찬도 하게 하고 감사도 하게 하고. 근데 이게 정말 가정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사실 담임 선생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애들이 꾸준히 못 써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뿌려만 놓고 써라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냥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멘트를 매일매일 다른 멘트, 그날 뭐 날씨와 아이들 상황과 수행평가 기간이라든지 뭐 챗 GPT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멘트를 아침마다 만들어가지고 그 멘트를 읽어주고 1분 30초 정도 읽어주고 나머지 한 2분 30초, 3분 30초 정도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영상과 함께 깔아주는 거예요. 5분 동안 이걸 매일매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독려하지 않으셔도 아침마다 방송이 나오니, 쓰자고 나오니, 자 여러분 이제 용기 내 볼까요? 자 이제 봄을 찾으러 떠나 볼까요? 병점중학교 미남미녀 여러분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 애들이 그래도 좀 쓰겠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애들이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가 나가버리시면 애들이 돌아다니고 난리 나요. 막 이래가지고 알았어, 자막으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제작을 해가지고 자막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은 아닌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습관 방송이에요. 행복습관 방송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근데 또 활용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3줄이었잖아요. 감사 중에 칭찬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또 운영하시는 담임 선생님도 계세요. 그 첫 번째 줄에 월요일은 뭐 긍정 화보 쓰기, 화요일은 주제를 주고 글쓰기는 날, 수요일에는 뭐 감사 데이, 미덕과 함께 뭐 미덕 알려주시고 주제 글쓰기 데이, 자신의 생각 쓰기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점 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사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책한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도서실에서 한 달 동안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점, 책에게 감사하는 감사 내용을 쓰고 그 책을 읽은 자기 자신도 칭찬하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 일기실을 운영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주제 글쓰기 한 반 아일 거예요. 주제 글쓰기. 네. 이렇게 감사 일기 쓰고 읽어드릴까요? 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른들이 하는 행동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대답, 마약, 담배가 이해되지 않는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인데 왜 하는 건지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적었어. 이걸 매일매일 훈련시키면 그 반은 정말 글쓰기 너무 중요한데 글쓰기, 사고력 정말 다 높아지겠잖아요. 훌륭한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정말.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또 이렇게 편지, 뭐 좋은 글귀를 이렇게 또 문학적인 담임선생님들은 나눠주면 애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붙이고 거기에다가 또 감사일기 이렇게 썼네요. 어제 우리 아빠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참 잘 쓰더라고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물을 좀 주래요. 그래가지고 요 초콜릿 잘 쓴 모범 학생 뽑아가지고 한 반에 한 2명씩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먹을 거 줬어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학용품 주면 던져버릴 것 같으니까 먹을 걸로 나름 비싼 쓴 초콜릿으로. 또 이것도 아이들이 다 공모했거든요. 이 말들. 그래서 붙여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것도 받은 아이들은 저가 했던 그 방송 같이 자기 거 칭찬 감사하게 소개해주면서 전교생들한테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학생들에게 7월달에 행복습관 노트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이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관심 없고 좀 이런 성향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이다까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싫지 않으면 보통이다 체크하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싫은 애들은 요거 하겠죠. 근데 그냥 뭐 싫지 않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러면은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 감사 노트를 꾸준히 쓰고 노력한다 뭐 쓸 때 이런 식으로 한 60 몇 % 이렇게 나왔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약간 놀랐으니까 1학년들은 꽤 열심히 써요. 정말 열심히 써요. 2학년들은 한 중간 정도, 3학년들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에게 이건 약속을 드렸어요. 이거는 한 가지 부탁드렸어요. 아이들 학기별로 선행상, 모범상 주실 때 요걸 좀 같이 참조해서 주시라고. 그건 뭐 점수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뭐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재량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 독려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1학년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칭찬 감사 노트가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70%가 넘었어요. 도움이 되는 건 알아요. 못 써서 그렇지. 알아요. 꾸준한 행복습관 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학급 분위기를 만든다. 학급 분위기는 좀 낮지만 만든다는 경향이 좀 더 높아요. 꾸준히 하기가 어렵지.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해본 결과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64%, 학급은 72%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행복습관 기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 감사일기 쓰는 습관이 개인과 학급의 자존감, 긍정성을 높인다는 비율이 개인은 높아요. 그런데 학급은 생각보다 낮아요. 학급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고. 그리고 행복습관 방송, 아침에 하는 그 방송을 쓰기를 독려한다는 의견은 70%, 그래도 나름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과 긍정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높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견도 73% 정도.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냥 관심 없어서 보통 찍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사실은 그 어떤 교육보다 저는 꾸준한 거보다 좋은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 되긴 돼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반짝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인성교육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적용을 하고 싶으실 선생님이 있으실까봐 제가 유튜브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제작을 해놓으면 틀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약간 실제로 하는 방송보다 유튜브로 녹음한 내용은 학교 이름도 빼고 그리고 날씨 이름도 좀 빼요. 그래서 그냥 제목에 내용을 대충 알 수 있게끔 그냥 그날 수행평가에 지친 너희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또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세요. 네. 학생들의 소신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 노트를 쓰면 평범한 하루 중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정말 좋다. 빼곡히 채워진 노트를 보면 뿌듯하고 내가 언제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감사 노트를 희망하는 사람만 작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솔직 의견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희망하는 애들만 줘볼까 봐요. 괜히 또 버려지는 거 아깝잖아요. 이거 되게 비싸게 이거 제작해가지고 하다 펴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쓰고 싶으면 오면 주는 걸로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에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진심이겠죠? 내년 1학년도 감사를 드리겠어요. 약간 노전한 뉘앙스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죠? 아무튼 아이들이 이런 고운 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잘 큰 아이들도 있어요.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을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쓰는 학생들이 많이는 없어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쓰고 있는 모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잘 헤쳐나가요. 뭐 이런 말 쓰는 아이도 있고요. 저 되게 마음 아팠어요. 감사일기 꾸준히 써서 욕 없는 학교 생활 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그렇구나. 너희들은 욕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저희 되게 듣기 싫은데 애들 욕. 나 아이들도 그 욕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토론회를 했는데 주제가 고운말 쓰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의견 포스트잇을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장려하지 않지만 행복수감 방송 덕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상점을 좀 자주 달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졸업 선물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 애도 진짜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막했는데 하루도 빠르게 쓰다 보니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이 익숙해진 것 같다. 자신이 좀 성실해진 것 같다.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겠죠?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검사를 안 해서 서운해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아침 글쓰기 하는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도 있어요. 정말 하긴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모범 학생 아까 선발할 때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품도 지금 주고 있고 사실은 쓰는 거보다 앞에서 말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열정을 좀 가지셔서 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걸 자꾸 교실에 긍정적인 언어가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들 너무 힘드셔서 제 마음으로만 떠들 뿐입니다. 많이 지쳐있고 요즘 또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막 이래서 감사족자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어버이날 특히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 50가지 써오기 해가지고 우선 아이들 뽑아가지고 족자로 만들어서 나는 족자가 좀 촌스러우면 뭘 아이들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해서 선물 주면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가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도 뿌듯할 때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내다가 나 저런 것도 있지 하면서 애가 갑자기 반성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문제입니다. 자, 땡땡은 문제가 아닌 축복받은 일에 연결되는 문제이고 1일이는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하는 돈 안 드는 선물입니다. 뭘까요? 감사.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답은 2개입니다. 네. 감사는 문제가 아닌 축복받을 일에 눈뜨게 하는 렌즈, 칭찬은 우리 모두 춤추게 하는 돈 안 드는 선물. 아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추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써왔던 감사 일기장이에요. 여기 이제 뭐 이건가? 우리 3살 때부터 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써왔고요.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서 많은 조회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선생님들 이거를 또 뭐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책자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영상 활용하셔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올려 이거 하나 만들면 2-3시간 걸리더라고요. 혼자는데도 그래요. 이게 막 편집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울방학 때 대략 만들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틈나는데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또 활용하신다면 또 공잘공줄이라고 유튜브에 채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네. 전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사실 그런 진행 과정에 가장 힘드셨던 순간 그럼에도 내가 이걸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건 궁금해요. 네. 힘들었던 순간은 제 편의상 없을 때 좀 튀잖아요. 앞에서 방송하고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그닥 뭐 예쁜 눈으로 보시지는 않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제주도를 제가 다녀와서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안 갔으면 제 안에 그런 여유가 없었으면 감히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여유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여유가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거를 또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또 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신임하신 적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휴직을 했고 올해 복직을 했거든요. 4년 만에. 4년 만에 복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잘 지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희생한 지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일도 진짜 거의 친구처럼 버벅거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이 나요. 신이 나요. 그래도 조금은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느끼고 그리고 학교가 그냥 마냥 좀 무기력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밝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이 학교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저도 느끼고 하면서 힘이 나요. 그래서 참 이번에 저는 입시 안 바뀐 거 보고 너무 슬펐거든요.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절대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여전히 그 똑같은 내용을 회귀라든 내용을 가르쳐야 돼. 저는 국어과는 특히 더 그래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가 좋죠, 괜찮아요, 필요해요. 근데 저희 국어는 사실 아이들한테 시 주제 알려주고 소설 알려주고 이걸 평가한다는 게 되게 미안한 일이거든요. 애들한테 똑같은 걸 강요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 만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